자, 이번 시간에는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회귀 분석 중에서도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사용하는 다중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중 회귀 분석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케이스죠. 독립 변수가 연속 변수로 측정되는 경우죠. 연속 변수로 측정되는 경우, 즉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속 변수도 역시나 연속 변수로 측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들면 공부 시간과 이제 성적 간의 관계인데요. 이제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공부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하고 이제 집과 학교 간의 거리, 이때 공부 시간하고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연속 변수로 취급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독립 변수인데 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연속 변수로 이제 측정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살 생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독립 변수들을 한 개 이상 쓰는 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요, 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한 예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즉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고요, 예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한 발짝 나가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데 독립 변수인 이 스트레스와 우울감 중 어떠한 것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는지,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도 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의 도식화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일부러 임의대로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다문화 효능감이라고 있는데 과연 다문화 효능감은 다문화 경험 하나만 영향을 미칠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다문화 경험 하나만 쓴다? 그러면 단순 회귀 분석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다문화 경험에 이 다문화 효능감에 다문화 경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다문화 태도, 그 다음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성별,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친구 관계. 친구와 관계가 좋다 또는 나쁘다, 나는 어느 정도 생각한다, 이런 식의 한 개 이상의 여러 개의 변수들이 이 다문화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바로 다중회귀 분석입니다. 근데 이 다중회귀 분석에서요, 또 하나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도입이 되는데요. 이 새로운 개념이란 건 뭐냐면 다중공선성 문제라고 하는데, 다중공선성입니다. 다중공선성인데 이 다중공선성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멀티콜리니에러티라고 그러는데요. 이 다중공선성을 설명하기 전에 바로 이 상태로 가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두 개는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거야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론적인 접근이 됐던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했던 어떠한 근거로 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선택을 하고 그게 자살 생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지만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선정을 했는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상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만약에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상관이 완벽하게 일치된다. 그럼 1이 되겠죠.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울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독립 변수로 두 개의 변수, 스트레스와 우울감이란 두 개의 변수를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서 설명한 다중 공선성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종속 변수를 예측 또는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독립 변수를 두 개 이상 쓴단 말이에요. 다중회귀 분석이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근데 이 독립 변수들 중에서 독립 변수들 간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경우 이 종속 변수에 대한 설명력이라든지 회귀 방정식이라든지 요 모든 것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중 공선성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을 할 때는 이 다중 공선성 문제를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다중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느냐? 자, 이 부분인데요. 회귀 분석을 하면 회귀 개수 그 추정값이 나옵니다. 단순 회귀에서 보여드렸듯이 그 추정값의 분산을 아주 크게 해요. 분산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분산이 크게 되면 표준 오차값이 커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해서 회귀 개수에 대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이 다중 공성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회귀 개수 값이 불안정하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 회귀 분석 자체가 퀘스천 마크, 지금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데이터가 과연 다중 공정성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살펴보느냐 라고 하는 건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분산 팽창 인자라고 그래가지고요, Variance Inflation Factor라고 VIF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차한계, 그 다음에 상태지수, 다양한 지수들이 쓰지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분산 팽창 인수나 공차한계나 상태지수 늘 거의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만 보셔도 그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이 R제곱이 설명력이에요. R제곱이 설명력입니다. 1-R이에요. 즉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체 2를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이 VI의 F값이 크면 클수록 다중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뜻인데, 만약에 R값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설명력이 커지면은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작아져요. 근데 위에는 1로 고정되어 있는데 밑에 값이 전부 다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 값 작아진다고 생각해보세요. 1 나누기 0.5, 1 나누기 0.2, 1 나누기 0.1 점점 작아지는 경우하고, 또 반대로 이 설명력 R제곱이라는 게 만약에 작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20% 설명한대요. 그럼 80% 설명 못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1-0.8, 1-0.9 설명력이 없다는 얘기는 오차가 많다는 뜻이에요. 오차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분산 팽창 인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보통 10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 분산 이 팽창 인자로 봤는데 내 데이터에 다중 공정성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있어야겠죠. 해결 방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를 빼는 겁니다. 왜냐면 두 변수가 너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까 예를 들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했을 때,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만약에 이 다중 공정성으로 보려고 했더니 분산 팽창 요인이 10이 넘어간다. 그러면 둘 다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빼면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변수가 두 개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뺐다. 그러면 단순하게 분석이 되는 거죠. 그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그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통계학과 같은 데 가가지고 이걸 하지 않는 이상은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SPSS라든지 스테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 회귀 분석에서 머물고 있지, 이 이후의 회귀 분석, 즉 리치 리그레이션이라든지 일라스틱 넷이라든지 뭐 라쏘라든지 그룹 라쏘라든지 다양한 회귀 분석 방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인문사회 쪽에서는 대부분은 그냥 다중회귀 분석, 즉 종속 변수도 그렇고 독립 변수도 그렇고 전부 다 연속인 상태에서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보다 지금 약간 어드밴스한, 약간 진보된, 약간 고급의 그런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여기에서 다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런 게 있다라는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평균 중심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중심화를 하면 다중 공성성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 나중에 그 시간이 되면 제가 이 평균 중심화를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으나, 평균 중심화를 하려면 또 어느 경우에 꼭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매개 효과, 조절 효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조절 효과를 볼 때 이 평균 중심화를 해야 됩니다. 평균 중심화 없이 그냥 조절 효과를 본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언급한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절 효과를 볼 때는 항상 평균 중심화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반적인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한 다중회귀 분석을 어떻게 SPSS를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석을 통해서 회귀 분석으로 가고요. 여전히 저희는 선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선형으로 가고, 그러면 이 좌측처럼 뜹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게끔 이 단순회귀 분석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종속 변수에는 여전히 하나, 행복감이랑 하나 들어가고요. 독립 변수에는 변수가 2개 들어갑니다. 즉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입력인데요. 입력. 이 부분 방법, 입력. 보통 영어로는 엔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모든 변수를 한 번에 분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저 부분을 손대시면 안 돼요. 손대시면 안 되고 그냥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에 각각의 변수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계량을 클릭하세요. 통계량을 넣으면은 좌측과 같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아까랑 좀 다르게 단순회귀 분석과 다르게 뭐를 하나 클릭을 하냐면요. 바로 공선성 진단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공선성 진단. 요 공선성 진단이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별 진단.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흔히 말해서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거를 3표준 편차 이상이면은 약간 이상한 값,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그런 값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계속을 누르면 요 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도표를 누르면, 여기서 도표 있죠? 도표 있습니다. 도표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의 좌측에 화면이 뜨는데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GPRED, GRSID. 이게 뭐냐면 스탠더다이즈드 리시듀얼이고 스탠더드 프리딕티드예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 데이터에서 분석한 다음에 나온 잔차하고 예상한 잔차하고 이 두 가지의 변수를 봐가지고 이 차이를 봐가지고 내 데이터가 과연 정규 분포에서 다중회귀 분석에 요구하는 정규 분포를 띄는지 또는 등분상 가정을 띄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지금 간단히 넘어가는데요. 또 하나 설명드릴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케이스별 진단에서
3표준 편차 이상이면은 약간 아웃라이어, 이상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그냥 그 3표준 편차 이상의 값을 제시해 주라는 거고요. 그 값이 이상치인지 또는 영향치인지 influential variable이라고 해서 그 이상치 아웃라이어는 아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추정하는 값에 약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값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 저장이라고 있어요. 저장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저 부분에 df 베타라든지 뭐 말런옵스 디스턴스라든지 쿡스 디스턴스라든지 뭐 다양한 기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값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짜 어떠한 관찰자가, 즉 어떠한 응답자가 아웃라이어인지 또는 영향력을 주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영역에 들어가면은. 근데 지금 이 강의가 일반적인 그 한 학기 내내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상치라든지 아웃라이어는 아니지만 약간 영향력을 많이 주는 인플루언셜 그런 관측치를 찾고자 원하신다면 요 저장으로 가셔가지고 다양한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전히 종속 변수에 대한 그리고 독립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정보가 제시되고요. 그리고 상관관계가 제시됩니다. 이렇게 봐서는 행복감과 우울감은 역시 부적 관계가 있고요. 또는 행복감하고 삶의 태도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러면은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봤더니 약간 부적 관계가 있답니다. 부적 관계가 있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은 다중회귀 분석이에요. 변수가 뭐가 들어갔죠?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삶의 태도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입된 변수에서 두 개가 있죠. 바로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가 들어갔고, 밑에 보시면 종속 변수로 해피, 행복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 요약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 보면 R제곱, 보통 결정계수라고 그랬죠. 이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별량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고요. 이게 수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산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옆에 분산을 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 종속 변수, 행복감을 평균으로 기점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간격을 이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가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한지를 살펴본 겁니다. 그걸 살펴봤더니 약 0.219가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약 21.9% 정도가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 수정된 R제곱을 보면은 떨어지죠. 약간. 수정된 R제곱을 보면은 약 19.2% 정도를 19.2% 정도를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분산 분석을 딱 보시면은 아까 단순 회귀 분석과 다른 점은 뭐냐면 바로 이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이 자유도를 보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독립 변수가 하나가 쓰였기 때문에 저게 그 1이 되는 거였고요. 지금은 독립 변수가 두 개가 쓰이기 때문에 저게 2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59가 되는 경우는 n-k-1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k가 2입니다. 독립변수의 수 2니까 3을 뺐더니 62에서 3을 뺐더니 59가 되는 거야. 전체 사례수가 62명인데 독립변수의 개수 2개,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바로 그 절편, 인터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는 항상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5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가설은 뭐냐면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행복감을 설명할 수 없다가 연가설이고요. 대안가설은 스트레스와
그 다음에 삶의 태도를 가지고 행복감을 설명할 수 있다가 대안가설입니다. 그랬더니 이 p-value를 봤더니 요 p-value를 봤더니 0.001이에요. 즉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수준 0.05에서 연가설이 기각이 되는 겁니다. 즉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행복감을 예측하는 또는 설명하는 이 회귀 모형은 잘 설명한다라는 뜻이겠죠.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을 잘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회귀 분석은 독립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의미하다고 하면은 회귀 분석에서도 역시나 유의미하게 떠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회귀 모형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각각 스트레스와 우울감 각각이 똑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둘이 합쳐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걸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두 개 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회귀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일단 유의 확률적으로 보세요. 유의 확률적 보면은 전부 다 0.05보다 작습니다. 0.05보다 작아요. 그래서 일단은 0.05 수준에서 스트레스와 그 attitude, 즉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95%의 신뢰 구간을 보면은 신뢰 구간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 하한값하고 상한값 요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가설이 기각이 되죠. 즉 영향력이 없다라는 연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반대로 연가설이 좀 영향력이 있다라는 대안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선성, 다중 공정성 문제, 저희 VIF인데요. VIF를 보시면은 아까 10보다 크면은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9보다 10보다 큰 게 없어요. 그러면 스트레스와 이 삶의 태도는 다중 공정성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수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삶의 태도가 0일 경우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0.341은 뭐냐면 바로 이 스트레스가 종속 변수인 행복감에 미치는 가중치예요.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0.315는 바로 그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가중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중회귀 분석은 단순회귀와 다르게 해석이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저희 종속 변수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변수는 두 개예요. 바로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요 스트레스를 해석을 하려면은 삶의 태도를 통제를 해야 되고 삶의 태도를 해석하려면 스트레스를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 기울기를 해석하려면 삶의 태도를 통제했을 때, 즉 모든 사람의 삶의 태도가 같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스트레스가 1단위 바뀔 때 저 정도의 행복감이 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삶의 태도는 스트레스를 통제했을 때 삶의 태도가 1단위 바뀌면 종속 변수는 저 정도 변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뭐를 통제했을 때 지금은 독립변수가 2개니까 간단한데 만약에 독립변수가 3개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3개 전부 다 어떠한 변수를 통제했을 때 예를 들면 A를 통제했을 때 B, C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와 B를 통제했을 때 C가 1단위 변할 때 종속 변수는 이만큼 변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또 하나 B와 C를 통제했을 때 또는 C와 A를 통제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자, 그래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이제 회기식을 만들어 보면은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삶의 태도를 통제했을 때, 삶의 태도가 다 같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스트레스가 1단위, 지금 점수니까 1점 증가할 때 행복감은 0.341점씩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스트레스를 통제했을 때, 즉 스트레스가 모두 같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삶의 태도가 1점 올라갈 때 행복감은 0.315씩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중회귀 해석을 할 때 어떠한 변수를 통제했을 때 다른 변수가 움직일 때 종속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에 영향력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중회귀 분석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종속 변수를 설명할 때 예측하면서 투입됐던 독립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중회귀라고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최소한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란 뜻입니다. 2개 이상이란 뜻이에요. 이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썼다는 얘기는 둘 중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변수가 더 크게 종속 변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때 보는 게 바로 요 베타예요, 베타. 그래서 베타는 그리스 문자에서 베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삶의 태도는 베타 값이 0.296이 나왔고요. 스트레스는 베타 값이 마이너스 2.74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이게 부쪽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즉 부등호의 방향인 거죠. 크기에 따른 그거에 대한 거고,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중요성은 뭘로 보면 절대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 지금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를 절대값으로 보면은 0.296으로 나오는 삶의 태도가 훨씬 큽니다. 즉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둘 다 통계적으로 유명하게 미칩니다. 그렇지만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를 두 개를 비교하면 삶의 태도가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중회귀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에 다중회귀 분석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걸 볼 때는 예측 회귀 모형을 쓸 때는 비표준화 개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크기를 할 때는 표준화 개수를 쓰는 겁니다. 표준화 개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독립 변수가 하나니까. 근데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 크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화 개수를 살펴보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표준화 개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회귀 분석을 쓸 때, 다중회귀를 분석을 쓸 때 척도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척도가 측정 수준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학생들의 성적을 보는데 이 성적은 보통 대학교에서 GPA라고 그러죠. 뭐 이론적으로 0점에서 4점 또는 0점에서 4.5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학교와 집까지의 거리는 미터로 잴 수도 있고요. 킬로로 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센티미터로 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사회의 경제적 수준, 사회의 경제적 수준을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느냐. 누군가는 그 지수를 만들어내겠죠. 지수를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의 지수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회 경제적 수준, 집과 학교와의 거리, GPA 이런 식으로 각각의 변수들마다 측정 수준이 다른 경우는 비표준화 개수를 가지고는 상대적 크기를 살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척도에 놓이게 한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떠한 게 더 영향을 미치는지 보겠다라는 게 바로 표준화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를 별도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지금 이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 상수는 별표 2개, 그 다음에 회귀 개수 같은 경우는 별표가 하나씩 있어요. 별표가 하나씩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 보면은 유의 확률 P 0.05보다 작고 0.01보다 작고 별표 하나짜리와 2개짜리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중회귀 분석은 이제 언급이 되고요. 이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 다음 시간에는 바로 잠깐만요. 다음 시간은 요 단계적 회귀 분석을 할 건데, 단계적 회귀 분석을 할 겁니다. 단계적 회귀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중회귀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모형도 만들었습니다. 다중공서 체크 다 했어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 다중회귀 분석의 회귀 분석의 전제 조건은 내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띈다. 그리고 등분산성을 띈다. 그리고 독립성을 띈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성은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는 순간에는. 자, 이거는 뭐냐면 정규성을 보는 건데, 정규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잔차를 보면 어느 정도 종 모양을 띠고 있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종 모양을 나타낸다면 내 데이터가 정규 분포, 즉 종모의 분포를 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PP 플랫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도표에 가가지고 보는 부분인데 관측 누적 확률하고 이건 기대 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만약에 관측한 것과 기대한 것과 서로 만약에 일치가 된다면 저 하나의 실선에 모든 점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관측한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것과 이 모든 게 일치가 되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약간 벗어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정규 분포에서 약간 살짝 벗어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앞에 있던 이 부분하고 약간 살짝 매칭이 되죠. 살짝 나와 있죠? 여기 이 부분 살짝 나와 있죠. 같이 매칭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등분산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즉 분산이 같다. 등분산성 가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호모스키데스티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표준화의 예측각과 표준화의 잔차를 살펴보시면 약간 뚜렷한 형태의 어떠한 형태의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다. 패턴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선 오차가 발생한다. 즉 오차가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설립한 이 회귀 모형이 잘 종속 변수를 설명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좌측과 우측을 한번 보세요. 우측은 하나의 실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x와 y가 만약에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라면 전부 다 저 점선 안에 다 실선 안에 다 들어와 있겠죠. 그렇지만 실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벗어나 있습니다. 저게 오차예요, 잔차입니다. 무작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좌측을 한번 보세요. 좌측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관측된 자료고요. 이 두 개를 잘 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귀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패턴이 나타나느냐? 바로 x가 증가하며 증가할수록 요 오차는 점점 커집니다. 그럴 경우에 그래프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여기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약간의 패턴이 나타나요. 패턴이. 그러면 바로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중회귀 분석을 하고 결과를 해석한 다음에 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이 잘 타당한지 그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지 안 시키는지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